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행을 앞둔 두 사람이 어제 나란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또 어제 서울 강북을 민주당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된 정봉주 의원의 과거 막말과 사업장 직원들을 산호비처럼 부려먹었던 일이 지금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대표는 어젯밤 SNS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 신청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 대표는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위에서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 순위에 관해서 자신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당 사무총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팩트이건 아니건 조국이 비례대표 2번으로 가는 결과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의 조국혁신당 지지율대로라면 10번에서 많게는 12번 정도까지 당선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은 상징적으로 맨 앞번호가 아니면 맨 뒷번호를 받아서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지금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당선 가능 마지막 번호를 받았다가 떨어져도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조차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도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최우선 순번은 2번입니다. 사무총장에게 지금 비례대표 순번을 일임했다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의 사무총장은 조국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황현선 전 선임 행정관입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조국의 생각을 읽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등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민주당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조국신당으로 당을 옮긴 황운하 의원도 같은 시간 SNS를 통해 비례대표 신청 사실을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에는 컷오프에 승복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조국신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나서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 비례대표까지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내가 안 한다고 하니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느냐?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좌파들의 뻔뻔한 말 바꾸기는 언제 누구한테 들어도 기가 막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황 의원은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런 등의 세 가지 이유를 신청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함이란 설명은 빠뜨렸습니다. 황 의원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았던 것은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 항소심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배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내 의석이 없던 조국신당에 황 의원이 입당하면서 원내 정당이 되었고 또 5천만 원에 가까운 국고 보조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입당 전 아마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한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작년 11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대표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징역 2년, 징역 3년형을 받은 범죄자들을 법정 구속시키지 않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상한 판단 때문에 범죄자들이 정당을 창당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신당의 또 다른 비례대표 앞순위 예상자로 1호 영입 인사인 신장식 변호사 역시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오늘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신 변호사에게는 현재 수임료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서울변호사협회에 신의성실 원칙을 다하지 않았다는 진정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신장식 변호사와 사건 위임 계약을 맺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강압수사를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사와 사건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해달라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수임료라면서 2천만 원도 입금했습니다. 당시 신 변호사는 9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2천여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신 변호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전체 수임료는 9천만 원이었고 먼저 받은 2천만 원은 선수금이었다라면서 40쪽이 넘는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사건에 임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서울 성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쥔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막말과 갑질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과거 발언들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DMZ 발목질의 목발 경품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서 DMZ에서 발목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북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DMZ에 멋진 것 있잖아요.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바른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고 라면서 패널들과 함께 낄낄 웃음을 터뜨렸다고 규탄했습니다. 문제는 정 전 의원의 발언 약 2년 전에 2015년 DMZ 목함질의 매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DMZ 목함질의 매설 사건이란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하사 2명이 DMZ를 순찰하던 도중 하재헌 하사가 철책을 넘어가다가 목함지뢰가 폭발했고 김정원 하사가 이를 부축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목함지뢰가 폭발했던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정 전 의원은 그 후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우리 군인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DMZ 목발 경품 발언을 하면서 낄낄거렸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정 의원은 또 2019년 10월에는 조국 사태 대응을 두고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 의원 금태섭 의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너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머시기 이 X만한 XX야. 전국 40개 교도소에 통일된 조폭이 다 내놔봐리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게는 네거티브 할 시간에 집에 가서 자라 이 개 XX더라 라고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판박이 갑질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들을 몸종 부리듯이 했다면 정봉주 전 의원은 부인의 회사 직원을 산호비 부리듯이 했다는 것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똑같은 갑질이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명으로 받아줬고 개딸들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 11월 인터넷 언론사 평화나무의 보도에 따르면 정봉주와 그 아내는 자기 사업장 직원들을 마치 산호비처럼 생필품 구입, 고양이 사료 구매, 호텔 예약 등 사적인 일에 동원하였으며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갑질을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샴푸를 시킨 누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정 전 의원과 배우자 송모 씨가 송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들에게 수시로 사택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키우는 고양이 사료까지 싸오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직원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정보에 따르면 직원들의 업무는 사무 보조와 쇼핑몰 관리 등이었는데 퇴사자들은 정 전 의원의 가족의 산호비라는 느낌마저 받았다고 털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평화나무를 설립한 사람은 과거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이를 같이 함께 낙곰수로 활동했던 낙곰수 멤버였던 김용민인데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같은 폭로 기사를 게재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서 낙곰수 김용민의 욕설 발언으로 망쳤던 19대 총선의 악몽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과거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 공천을 받았던 김용민은 엄청난 막말로 당 전체 선거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노원갑에서 본인도 낙선했습니다. 당시 김용민은
노인들이 시위를 못하도록 시청역 엘리베이터를 없애야 한다. 아니면 또 강간살인범 유영철을 풀어서 도널드 럼즈펠더, 조지 W. 부시, 곤돌리자 라이스 3명의 정치인을 강간해서 죽여야 한다라는 등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민주당의 엄청난 골칫거리로 등장했었습니다. 김용민이나 정봉주나 물론 지금은 사이가 틀어졌지만 같은 낙검수 출신으로 막말로 따지면 막상막하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장을 받으면서 또 막말 파문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을 막는데도 역부족인데 또 다른 막말러가 출연해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